자, 이번에는 구개음화 배워볼게요. 이 구개음화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일단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이 구개음화라는 녀석은 받침, 디귿이나 티읕이 뒤에 이 모음을 만날 때예요. 이 모음을 바로 만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초성이 이응이라는 것이죠. 초성 이응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초성이 이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디귿티읕은 연음돼야 되죠? 네,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초성 이응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고 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형식 형태소여야 해요. 자, 형식 형태소가 명사 같은 거 체온 뒤에 붙는 조사, 그 다음에 용어의 뒷부분, 동사 형용사의 뒷부분인 어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근에 붙어 쓰이는 접사 등이 있다고 했죠. 실질적 의미가 없는 조사, 어미, 접사 등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옆에 빈 공간을 좀 비워놨었는데요. 이 몸만을 말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반모음 J를 포함해야 합니다. 반모음 J라는 녀석이 역시 이 소리의 반모음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제가 이 모음이라고 적는 순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야, 여, 요, 유, 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이 녀석들이 이중모음으로 반모음 J로 시작하는 이중모음들이죠. 그러니까 받침이 앞에 음절의 받침은 디귿티읕이고 요 녀석은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그런 조건까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음이 형식 형태소로 왔을 때 조사음이 접사 등이 왔을 때 연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뒤로 넘어가면 DT여야 하잖아요. 디귿티읕이 뒤로 넘어가면 DT여야 하는데 이 DT로 연음되어서 DT로 발음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GT로 발음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음이 되지 않는 것이라 연음의 예외입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굳이, 같이, 맨날 나오는 해돋이 이런 놈들입니다. 자, 발음이 굳이, 같이, 해돋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났죠. 지금 보시게 되면 디귿티읕이라는 녀석이 접사인 이를 만나가지고 뒤로 넘어갈 때 디귿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지읒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티읕이 치읒이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DT가 지치로 바뀌는 것이 이 지읒, 치읒이라는 녀석이 구개음이잖아요.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 경구개음입니다만 구개음이 아니었던 녀석이 치조음이죠. 이 디귿티읕은 치조음이 혀끝 소리가 구개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개음이 아닌 놈이 구개음으로 변화되는 녀석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꼭 여기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요. 받침이 디귿일 때 뒤에 전미사 히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미사 같은 경우는 사동이나 피동 전미사, 당하다나 시키다로 바꾸는 전미사인데요.
지금은 이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만 요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처음 의문변동부터 혹시 공부를 시작한다 하셔도 나중에 결국엔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다 알게 만들어 드릴 텐데 그러려면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꾸 들으시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문이 닫, 아이고, 문이 닫히다 한번 볼까요? 금방 제 발음 들으셨죠? 닫다를 닫히는 걸로 피동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발음은 닫히다이죠. 그러면 이거 와 구개음하네 하고 치읓으로 바뀌었네 구개음하네 라고 교체 한 번이 있습니다 라고 교체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틀려요. 왜 그렇죠?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디귿하고 히읗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네, 합쳐지는 축약, 거센 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결과는 디귿하고 히읗이 만났기 때문에 T가 돼야 됩니다. 이 녀석이 T로 발음 나지 않고 치로 발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거센 소리 되기가 한 번 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라고 거센 소리 되기 다음에 구개음화가 발생한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거센 소리 축약 1회 교체 1회 이렇게 두 번이 일어나는 녀석이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 구개음화라는 녀석은 왜 일어날까요? 자, 지금 제가 원래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만 지금 이 태블릿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그림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제 코가 원래 이렇게 큽니다. 양해하시고. 자, 여러분 디귿티읕 발음을 하려면 위치가 어디예요? 이게 입니다. 이 윗니 뒤에 있는 부분까지 혀가 닿아서 발음이 나는 것이 디귿티읕이죠. 그런데 이 녀석을 발음을 할 때 이 모음하고 만난다. 이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우리의 혀는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이기 때문에 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발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뻣뻣하게 이제 혀가 올라와서 발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동시에 디귿티읕 발음을 위해서 혀 끝을 윗니 뒤에 붙이려고 하면 DT 계속 해보시면 혀가 뻑뻑해지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발음하는 위치 쪽으로 혀를 떨어뜨리는 거죠.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혀를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DT를 지치로 발음하게 되는데 금방 보셨다시피 이 모음을 발음하는 위치, 이 모음의 위치에 동화가 되는 거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모음의 위치에 자음이 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사실 자음 동화도 아니고 모음 동화도 아니에요. 동화 현상이긴 한데 글씨가 이상해 보이네요. 동화 현상이기는 한데 자음 동화도 모음 동화도 아닌 위치에 동화되는 녀석이다. 좋은 위치가 동화됐죠? 그죠? 치조음에서 이모음의 위치 쪽으로 동화되었습니다. 좋은 방식은 이건 동화라고 좋은 위치 동화는 맞고요. 좋은 방식은 어떻게 된 거죠? 혀끝 소리에서 파열음에서 디귿티읕이니까 파열음이잖아요. 파열음에서 지읒치읒인 파찰음으로 좋은 방식의 변화도 있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몸의 위치에 동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국외음화가 약간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외음화라는 녀석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면서 보십시오.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하는 걸 보십시오. 자, 지금 아까 구지 같은 녀석을 다시 사례로 봅시다. 굳다라는 용언의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 파생시키는 전미사예요. 품사로 바꿔버리는 전미사를 붙여서 굳이라고 부사로 바꿔버린 건데 이게 어근하고 접사라는 따로따로의 기능을 가진 형태소들 두 개가 만났죠. 그러면 이 형태소의 경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라는 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형태소니까. 그리고 디귿이 뒤로 넘어가면서 지읒으로 발음이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한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건 그러면 하나의 형태소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춘향전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이거 지금 뭐가 됐어? 이 대언이라는 한 놈이 춘향전이라는 놈으로 바뀌었죠. 디어라고 해가지고 이 몸, 반몸 제2의 영향을 받아서 DT가 GT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요, 이런 일은 지금 딱 보시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엄밀히 말하면 근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 넘어간 국어사 시간에 배우는 녀석이고요.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발생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대에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대 국어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이제 국외음화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차의 마지막인 된소리대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된소리대기는 경음화라고도 하는 녀석이죠. 한마디로 된소리가 될 수 있는 건 뭐뿐이라고 했어요? 거대 병신짓만이 예사소리인 거대 병신짓만이 된소리인 이 녀석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이 거대 병신짓이라는 놈이 와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먼저 보십시오. 이 된소리 대기는 말입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1번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1번은 수능을 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것. 2, 3, 4, 5번까지 다 외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 1번은 암기. 자, 거대병신짓입니다. 아주 쉬워요. 예외 없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거대병 왼쪽에 쓴 건 맞죠? 앞 글자의 받침입니다. 받침의 발음입니다. 받침의 발음이 거대병으로 났을 때 아까 비음할 때도 말씀드렸죠?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녀석으로 발음나는 모든 걸 말합니다.
받침 키읔으로 왔다고 해도 기역으로 발음이 날 테니까 그런 것들 다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끝이나 자단이 적용된 거대병 뒤에 거대병신짓이 오게 되면 이 녀석들을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매번 똑같이 쓰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땡땡 활용할게요. 자, 사례를 보시면 국, 밥, 네, 국, 밥 이렇게 발음이 났죠. 표기와 발음의 차이. 비읍이 쌍비읍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된 소리가 아닌 놈이 된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된소리 대기 경음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녀석은 예외 없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체언이든 용언이든 형태소가 뭐든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번부터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2번 용언의 어간의 말음 니은 미음인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짜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립니다.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합니다. 이 동사, 형용사를 우리는 용언이라 하는데 이 녀석들은 활용을 하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다면 또 활용은 뭔가? 자, 지금 활용하는 이 용어는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 기본형이 다 뭐로 끝나요? 네, 다자로 끝나죠. 다, 먹다, 푸르다. 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 써봤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항상 이렇게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물어볼 때도 명령을 할 때도 부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니? 물어보고 먹어라 명령하고 먹자 부탁하고 먹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문장을 다른 형태로 끝내야 할 때도 있으며 문장을 먹고 먹지 먹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의 어미들은 변합니다. 자, 제가 금방 어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녀석들 있죠? 지금 이쪽에 다자 자리에 들어가는 이 녀석들은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말의 꼬리 부분 미를 말하며 활용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 먹이라는 부분은 말의 앞부분이다 해서 간이라고 하며 기본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법이라는 것이 조금 처음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발음법을 배우고 있는데 음운 변동 규칙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품사니 어간이니 용언이니 아까 조사니 어미니 접사니 뭐 이런 용어들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간은 동사 형용사의 다자 앞에 부분, 어미는 다자 자리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언의 어간의 말음이 니은이나 미음인 경우 신, 다. 자, 어간의 말음이 니은이죠. 발음 어떻게 하세요? 네, 신, 따라고 뒤에 놈이 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요 녀석은 용언, 어간, 말음, 니음, 미음 뒤에 그, 등, 신, 짓. 제가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 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자꾸 쓰느냐? 그냥 외우시기 쉽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거대 병신짓하고 흡사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들을 비하하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으니 혹시 불쾌하신 분들은 양해 바라고요. 하지만 잘 외워지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거대병신짓 필수입니다. 거대병신짓. 이거 자꾸 왜 색깔이 바뀌어 있죠?
이상한 일이네요. 거대병, 거대병신집.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용언 어간의 말음이 니은 미음일 때 뒤에 그등신짓이 오는 경우도 이놈 역시나 된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래서 자꾸 이게 바뀌는군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또 중요해요. 용언 어간, 용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런 단어에서 틀리실 리는 없지만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발을 신고 경찰에 신고. 자, 여러분 똑같은 신고라는 단어지만 발음이 위에 놓은 동사니까 신고하다라는 동사, 신발을 신다라는 동사니까 신고라고 돼야 되며 밑에 녀석은 신고라고 해야겠죠. 왜? 얘는 체언이니까요. 체언, 명사니까.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바뀝니다. 용언이니까. 요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체언인지 용언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도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요 녀석들은 조금 이제 지울게요. 세 번째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한자어에서만 일어납니다. 한자어에서 받침이 리을인 경우 뒤에 등신짓 딴 건 안 돼요. 뒤에 등신짓이라는 초성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얘들을 또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되는데 사례는 갈등 같은 놈이 있겠습니다.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 한자어입니다. 쌤, 근데 저 이거 한자어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능이라면 옆에 한자를 뭐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제가 한자 잘 몰라요. 여러분하고 흡사합니다. 요렇게 한자를 적어줄 거기 때문에 헷갈리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시면 되고요. 내신이라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녀석의 발음이 갈등으로 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내신이고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조차 없으세요. 수능에서는 이 3번 같은 거를 암기하실 필요조차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기 박스 안에 나올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외울까? 왜 외우지? 1초라도 더 빨리 풀기 위해서다.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죠? 문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문법에 자신이 있어서 노. 문법을 훨씬 더 화작보다 빨리 풀 수 있기 때문 아니에요? 저 선생님 문법 다 맞춰요. 저 문법 잘해요. 문법 5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니 친구야?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문법을 5문제를 푸는데 이거를 10분 가까이 쓴다. 이미 루저. 이렇게 하실 거면 문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엄매를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택도 문서래요. 잘 하시는 분들은 5분 컷이 가능하죠. 충분히 5분이면 풀 수 있고 그럼 5문제 5분이면 상당히 빨리 푼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이브된 시간을 매체 역시나 쉬우니까 화작보다 사실은 저는 엄매를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물론 더 공부를 잘 하는 분들도 많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문법을 착실하게 지금처럼 외우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제가 손으로 쓰는 것들은 여러분도 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암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기 박스 안에 이런 용어들 들어가 있을 때 하나하나 읽고 있을 필요가 없죠. 슉 훑어보고 그거 말하는구나 하고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시간 단축이 일어나는 것. 시간을
줄이셔야 성적이 올라가죠. 왜? 여기서 세이브한 시간을 독서나 문학의 고난도 문항을 푸는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우시는 게 다 좋습니다. 자, 제가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외워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저도 싫어요. 제일 싫은 게 뭔가를 이제 노력해서 암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외우지 않고 되는 공부가 있던가요? 읽어서 머리로 이해해서 풀면 느리다니까요. 그래서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규칙까지 끝이 났고요. 한자 받침 리을 뒤에 등신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고 미치겠구만요. 네. 제가 어리버리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래요. 좀 익숙해지겠죠? 점점. 자, 마지막이 뭐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형어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리을 뒤에 리을만을 말하면 안 되겠네요. 발음상 으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으를 포함한 리을. 한마디로 리을이나 을이다 이 말입니다. 리을이나 을. 자, 요 녀석 뒤에 거대병신. 얘는 뒤에 오는 놈들이 다 적용됩니다. 이놈들을 모조리 우리는 된 소리로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학습을 하려면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먹다 같은 놈 하나 사례로 들었죠. 먹다는 지금 서술어예요. 용어는 동사 형용사인 용어는 원래 서술어로 쓰이는 놈입니다. 근데 이 녀석을 관형어로 바꿔주는 게 관형형어미, 관형사 형태 전성어미입니다. 그거 저희 단어편에서 열심히 배울 테니까 조금만 참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세요. 이 관형어라는 녀석은 체어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 체언 같은 놈을 수식하는 녀석을 관형어라 하는데, 자,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관형형 어미에는요, 니은, 리을, 은는, 을던이 있습니다. 관형형 어미라는 녀석은 사실은 니은과 리을만 아시면 되지만 발음상 은, 는, 을, 던까지 다 아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다 외워주시면 제일 좋다라고 알아두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밥이라는 명사 체언을 이 명사 체언을 앞에 있는 먹다라는 녀석으로 꾸며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먹다 밥이 아니라 다자 대신에 뭐 써야 돼요? 다자 대신에 먹은 먹는 밥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라? 이게 관형사형 어미다 이 말이죠. 자, 이 관형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등으로 말을 하는 요 녀석은 니은, 리을, 은는, 을던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가 있는가? 어제라면 먹은, 지금이라면 먹는, 내일이라면 먹을, 먹던, 과거 회상 등등 이런 식으로 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어요. 보다로 해보세요. 보다. 보는 밥 적어볼까요? 보다, 보다, 뭐 하늘을 보다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보는 하늘, 내가 어제 본 하늘, 내가 내일 볼 하늘, 보던 하늘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다자 대신에 들어가는 것들을 전부 어미라고 하는데 관형어처럼 뒤를 꾸미게 만들어주는 어미, 그걸 관형형 어미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딴 건 안 되고 요놈들 볼 했을 때 요놈이라고만 해봅시다. 뒤에 거 지워버리고요. 자, 요런 놈들이 오게 되면
뒤에 단어를 또 바꿔볼까요? 얘는 아예 되네요. 밥은 아예 그냥 원래 되네요. 지금 보세요. 이거 발음 어떻게 납니까? 먹는 밥. 쌤, 아무 변화 없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꾸밀 때, 수식할 때는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한 칸 지금처럼 띄어쓰게 됩니다.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띄어져 있지만 우리가 발음을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발음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발음을 휴지라고 해요. 휴지. 여러분 그 화장실에 쓰는 거 말고요. 그 쉰다라는 의미로 휴지라고 하는데 이런 띄어쓰기가 있는 경우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먹는 밥, 이거 먹을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먹을, 요 놈으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먹는 할 때는 안 바뀌었었죠? 먹는 밥, 안 바뀌지만, 먹을 밥 하고 바뀌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먹을 밥, 이렇게 됩니다. 먹을 밥 하고 요렇게 띄어쓰기 없이 바로 붙여서 우리는 발음을 하기 때문에 뒤에 놈이 된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 한번 해볼까요? 보는 띄우고 것. 얘는 바뀌지 않지만 볼 것 이렇게 되죠?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음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형사형 어미 뒤에 요건 주의하셔야 될 게 관형형 어미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요. 자꾸 이 화면 띄워서 죄송해요. 관형형 어미가 뭔지부터 아셔야 되고 그때 이놈이 리을이 포함된 놈 뒤에 거대 병신짓이 오게 되면 예외 없이 지금처럼 된 소리로 발음 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예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예쁘게 됐네요. 괜찮네요. 제가 자꾸 이거 바꿔치기 해서 답답하시죠? 멍청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웃겨서 그래요. 왜 이렇게 자꾸 이걸 헷갈리나 싶어서. 손에 이거 분필 들고 칠판에다 막 때려 적어가면서 빠르게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엔 그런 화면도 올려드리면서 제 아주 잘생긴 외모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발음이 더듬더듬하네요. 자, 지금 다시 이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된소리 대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녀석은 요놈 거대병 신짓 필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놈들까지 암기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거대병 신짓 용언어간 말음 니은 미음 뒤에 그등신짓 한자 받침 리을 뒤에 등신짓 그 다음에 관형형 어미 리을 뒤에 거대병 신짓 이런 식으로 된소리 대기 경음화를 학습하셨습니다. 자, 교체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첨가로 넘어가겠습니다.